크리스마스가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밤 거리가 환하고 사람들은 선물 준비로 바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어제 오전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여왕은 새 의회가 시작이 될 때마다 의사당에 나와 정부의 중요한 입법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벌써 두 번째 의회 연설입니다. 10월 14일 의사당에서 입법안을 발표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의 조기 선거로 다시 입법안을 발표하게 되었고 영국의 브렉시트와 국민보건 서비스 개선, 이민과 범죄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입법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여왕이 입법 계획을 발표하고 나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10월에 발표한 입법안은 보수당이 의석을 과반으로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노동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어려운 것으로 전망이 되었지만 조기 총선으로 압승을 이끈 보수당은 이번 입법안 발표를 안정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입법안은 10월 14일에 발표한 내용에 의해 총선 캠페인에서 내놓은 공약들도 추가가 되고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이 유럽연합 탈퇴협정 법안입니다. 영국은 내년 말까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 법안이 오늘 제1-2회 독회를 마치고 내년 초 완전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예정대로라면 1월 31일 브렉시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입법안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호주처럼 점수제에 기반한 이민 시스템을 2021년 1월부터 적용한다. 자격 있는 의사 간호사 및 보건 전문가들을 영국으로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비자 방안을 제공한다. 병원 주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차료를 제거한다. 사회보육의 장기 개혁 방안을 위해 장관들은 이 문제를 계속 합의해야 한다. 테러범을 포함한 가장 심각한 폭력 범죄자는 더 오래 구금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판결법을 내와야 한다. 칼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정의로운 정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공공서비스 인터넷 도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총리가 국회의 승인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정기의회법 폐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독립영화관, 음악 공연장, 술집 등 중소기업들이 50% 할인 계획한다. 다음은 폴란드 대법원이 폴란드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지속되면 유럽연합 탈퇴를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 대법원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유럽연합을 떠나야 한다고 경고를 했는데 사법개혁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현재 폴란드 사법개혁안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유럽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 폴란드 우파 집권박과 정의당은 지난 2017년 법원에 대한 정치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나섰으며 대법관의 정년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해 오면서 유럽연합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대법관의 정년을 65세로 낮출 경우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대법원 판사 3분의 1이 조기 퇴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혁안으로 폴란드 법조계는 정부의 사법개혁을 반대했고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사법재판소에 폴란드 정부를 제소한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여당은 부패를 척결하고 사법제도를 정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연합은 2015년 집권부터 정치화되고 있는 폴란드 사법부를 비판해오고 있으며 반대로 폴란드 대법원은 유럽법이 개별 국가의 법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을 여당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법원은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내년 5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전에 새로운 대법원 원장을 임명하게 살게 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1981년 공산주의 시절 계엄령 때 여당의 제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는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법평의회가 법관을 지명하는데 국가사법평의회 위원은 최근까지도 동료 판사들에 의해 선출된 다수의 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여당은 하원의 위원을 지명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이 때문에 유럽사법위원회는 폴란드의 국가사법평의회가 독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다음은 북한 인권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2005년 이후 15년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18일 뉴욕에 본부를 댄 유엔에서 본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유엔 주재 나이지리아 대사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면서 본 총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2, 2013, 2016 그리고 올해까지 네 번째로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이 되었으며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 위반의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국내 법원과 국제형사재판소 국제법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체결이 되자 북한 주재 김성 대사는 적대 세력들의 정치적 음모이며 진정한 인권 증진과 인권 안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터무니없는 역설을 하였습니다. 올해 결의안도 유럽연합이 작성을 하였으며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개 공동제안국이 참여를 했으며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를 하던 한국은 이번 공동제안국에 불참을 하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에 침묵으로 나섰습니다. 다음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정보역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일명 손전화기라고 불리우는 스마트폰인데요. 북한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전해지는 해외 정보들, 미디어들을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데 많은 자원을 들인다는 내용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독립의 확립을 허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70년간 신문과 다른 나라 매체에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인터넷, 소셜미디어, 국제통신 등 다양한 정보들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더욱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강해지고 있으며 오직 김씨 정보들만 주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주민들의 정보 활동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와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보들을 보내야 하는 캠페인을 국제사회가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북한 정권의 부패, 김씨 일가에 대한 거짓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하며 바깥 세상, 특히 자유, 민주 그리고 대한민국을 알아야 하고 자신들이 인권 침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